올해 저희가 이제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을 하고 뭐 여러 다수의 어떤 회의나 간담회나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은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과거에 경제, 무역, 통상 관련 회의를 갔을 때는 주로 뭐 경제학부라든지 통상학부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올 들어서 공급망이라든지 특히 통상 관련 이슈가 있어서 회의를 가보면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십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발표를 하신 분도 연대 배구열 교수님도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고, 오늘 백훈 교수님도 지금 중앙대 이제 정치관계학과 분이 계신데, 뭐 지정학적인 이야기가 최근에는 뭐 지경학적인 어떤 논의로 담론이 옮겨가듯이 앞으로도 이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역할이, 교수님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그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신 백훈 교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도 발표에서도 한국이 좀 끼인 국가, 우리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뭐 글로벌 경제에서 또는 공급망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중견 국가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도리어 어떤 특정 측면에서 보면 끼인 국가, 약소국의 어떤 입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적인 좀 스탠스는 뭐가 돼야 될지 백훈 교수님의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글로벌 공급망에 관해서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됐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경제 물류적 공급망과는 달리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공급망은 사회 정치적 공급망의 성격이 더 이제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한 새로운 현상들 그리고 복잡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최근에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8월 6일에 공급망 교란 태스크포스, SCTF를 통해서 반도체, 고급 배터리, 에너지 부분 등을 포함한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공격형 정책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한편 EU의 경우에는 올해 2월 23일 날 채택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EU 회원국 기업들이 자신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잘 살펴서 관련된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EU 기업뿐 아니라 다른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권, 환경과 같은 그러한 조건의 실사를 반드시 의무화해라, 이러한 이제 법령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라. 그러니까 수비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물류적 공급망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좋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와 사회 면에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2022년 2월달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한 것들이 국제 질서를 완전히 새로 바꿨다. 그래서 독일의 외무장관 아나레나 바에르보크가 올해 2022년 2월달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동안에 우리가 다자주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던 국제 질서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아마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그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전 세계 경제 사회 질서의 어떤 그 새로운 변화를 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카나리아 이펙트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가 올 텐데 그 징조가 IPF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접근 방식은 그 과거와 달리 이제 국제사회가 동의한 규칙과 기준의 수용을 통해서 개별 국가들의 경제 사회의 기본 원리를 수렴하고 변화시켜가는 정책 무역의 형태가 된다. 과거에는 협정 무역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나 협정이나 또는 국회의 동의나 아니면은 그 관세 양호 같은 그런 과거의 그런 수단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규범을 통해서 그의 합의를 통한 그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무역이 된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기술이 높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IPF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 기둥에 그중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급망인데요. 그 기둥에 그 네 가지 기둥에 나와 있는 주요 원칙들이 잘 살펴보면은 이미 국제사회가 다 동의한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원칙들하고 굉장히 높은 동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번 그런 IPF의 그 네 가지 기둥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 그리고 SDG 17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그 타겟들을 한번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8, 90%가 동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발표한 국가 새로운 자본주의 디자인, 그랜드 디자인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다가오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단순한 과거의 그런 경제 물리적인 공급망의 연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사회, 경제가 함께된 복잡성을 갖는 그러한 공급망이 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규범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